2026년 4월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던 한 게시물이 수만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사주신 SK 하이닉스 주식. 오늘 확인했더니 구워. 내용은 이랬습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줬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미뤄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주식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어느 날 계좌를 열어봤더니 9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9억 원이 됐습니다. 30배입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십시오. 나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장기 투자의 신화가 현실이었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1억남이라고 불리는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90만 원 선의 고점을 찍고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모두가 팔았습니다. 손절하라. 지금이라도 나와라.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이 투자자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계좌에 수백만 원의 손실이 찍혔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철 멘탈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하이닉스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입니다. 당시 하이닉스는 막대한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감자까지 단행됐습니다. 세상에 이 회사는 이제 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1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때 직원 가족들이 움직였습니다. 퇴직금을 털었습니다. 여윳돈을 모았습니다. 1만 원대의 하이닉스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망하는 회사 주식을 왜 사냐고. 그 이후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SK 하이닉스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왜 하이닉스는 부도 위기에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다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혁명입니다. HBM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왜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점. 반도체가 뭐길래? 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나?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연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반도체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수천 개 들어갑니다. 전투기 한 대에는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병원 의료 장비도, 엘리베이터도, 신호등도 모두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노트북 안에, 자동차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그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챗GPT를 다들 아시죠? 이 서비스 하나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 안에 엔비디아 GPU가 수만 개 들어갑니다. 그 GPU 하나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AI를 위해 확장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 트렌드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수출의 20%가 넘습니다. 5개 수출품 중 하나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장. AI 혁명이 바꾼 판. HBM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HBM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High Banded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지금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GPU라는 연산 장치가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느리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빠른 차가 있어도 진입로가 좁으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한 것이 HBM입니다. 기존 메모리는 평면으로 만들었습니다. HBM은 다릅니다. 메모리를 층층이 수직으로 쌓았습니다. 마치 단층 주택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고 더 빠르게 전달합니다. 기존 DRA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빠릅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HBM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니 HBM 공급자가 곧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가 된 겁니다. 이 HBM 시장에서 먼저 순기를 잡은 것이 SK하이닉스이며 뒤늦게 전력을 다해 따라붙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3장 SK하이닉스의 선택. 어떻게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나? SK하이닉스의 HBM 성공 스토리는 사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HBM은 아직 개념 단계였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망했으며 투자하기 두렵다. 수요가 확실하지 않다. 섣불리 나섰다가 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베팅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에 먼저 투자했으면 2015년 세계 최초로 HBM을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GPU를 만드는지, 어떤 성능의 HBM이 필요한지 함께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파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2024년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0%가 넘었으며 엔비디아 최신 AI 칩 H100, H200에 들어가는 HBM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공 뒤에는 MR무프라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칩을 층층이 쌓을 때 발생하는 열 문제를 효율적으로 방출하며 생산 수율을 극대화하는 패키징 기술이며 이 기술 덕분에 SK하이닉스가 경쟁사보다 빠르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두도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전의 결단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4장 삼성전자의 반격, 종합 반도체 기업의 저력.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한 전문 기업이며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LSI,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키 서비스입니다. AI 칩을 만들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고 로직 칩도 필요하고 첨단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것을 한 회사에서 다 해줄 수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삼성전자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3나노 GAA 공정,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TSMC보다 먼저 도입했습니다. 칩을 더 작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공정입니다. HBM에서 잠시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 개발, 맞춤형 AI 메모리, CXL과 PIM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장 반도체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지금 반도체 시장은 기술 경쟁만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전쟁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았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했으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도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일본 반도체 장비까지 미국이 동맹국들을 설득해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미국에도 반도체를 팔고 중국에도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으며 중국 스마트폰, 중국 서버,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압박합니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팔면 안 된다고, 중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이며 동시에 중국도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텍사스에, SK하이닉스에게 인디애나에 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제한하라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6장 TSMC라는 벽.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압도적입니다.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으며 애플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퀄컴 스냅드래곤 이 모든 것을 TSMC가 만듭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위이지만 TSMC와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왜 TSMC가 이렇게 강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집중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스마트폰도 만들지 않고 메모리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파운드리 하나에만 수십 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둘째, 신뢰입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는 자신이 설계한 첨단 칩을 공장에 맡깁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드는 경쟁사이며 자신의 첨단 칩 설계를 경쟁사에게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TSMC는 반도체를 직접 판매하지 않으니 이런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핵심 과제입니다. 7장 소부장의 중요성. 대기업만으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을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 소재, 회로를 새기는 포토레지스트라는 화학물질, 반도체를 깎는 CMP 장비,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 검사하는 계측 장비, 세정하는 특수가스까지 이것들 중 상당수를 일본, 미국, 네덜란드에서 수입합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가 막혔으며 대한민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심 소재 하나가 막히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즉각 소부장 국산화에 나섰고 4년 만에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겁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부장 생태계 전체가 함께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8장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연들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사준 3천만 원이 9억 원이 된 이야기. 공포의 폭락장에서 1억 원을 역발상으로 베팅한 하이닉스 1억남. 부도 위기 속에서 퇴직금을 털어 1만 원대에 매수한 직원 가족들. 이 사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HBM으로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가 됐습니다. 3천만 원을 9억 원으로 만든 그 힘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AI 혁명이라는 더 큰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의 저력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됩니다. 마음으로 듣는 인생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나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부도 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3천만 원이 9억 원이 된 그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두 기업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도전을 극복하는지 마음으로 듣는 인생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인생입니다.